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1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첫날에 시장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요, 뭐 그렇게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적 이벤트라는 게 단기 측면으로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성과는 성과대로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챙길 게 많잖아요. 스트레스만 또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첫날 뭐 중요한 날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오늘은 어떤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평범하게 지내왔던 또 다른 어느 하나의 하루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일단 지난 금요일날,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으니까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데이 1, 여기에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밤 점검 포인트, 전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이지만 이제 어저께 휴장이다 보니까 방송을 쉬었고, 그래서 위클리 스케줄 일정을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중요한 점검 일들이 있으니까,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주에선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내일 저녁에 GEV가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GE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가를 내면서 실제로 주도주군에서 가장 센 종목군 중에 하나니까 실적 이후의 주가 흐름 동향에 대해서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문제이겠죠. 실제로 금융시장 같은 경우가 엔캐리 트레이딩 그 청산 때문에 엔달러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히스테릭한 반응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BOJ의 금리 결정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목해서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점검 좀 체크해 보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시는 대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강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트럼프가 취임한다라는 거, 그걸 제외하면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상승 전환 가능성이 확신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꽤 가능성이 증대한 흐름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금요일 미국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로 보면은 아직은 좀 애매한 판단, 애매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지만, 내부 흐름에서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아주 다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개 종목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전환의 가능성은 증대한 요 정도의 말은 붙여볼 수 있었던 미국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주도주군 중에서 일부에서 고가갱신, 그리고 주도주군 전반으로는 기존 안정조정 내 상승세, 그리고 경기민감주는 아직 반전으로 보기 어려운 단기 상승, 요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드리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꼭지는 주도주군에서 일부에서는 고가갱신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아주 절대 다수에서 고가갱신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도주군 중에서 일부 종목에서 확실히 그런 시그널들이 나온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인상적인 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마블 테크놀로지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고가갱신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요때 고가를 종가상으로 넘기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굉장히 고가에 근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상승의 전개 형태 동안 되게 롱사인처럼 보이는 강세가 나타나서 굉장히 주도주군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종목군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드리잖아요. 버블 시장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들도 조금은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이 마벨 테크놀로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난 금요일날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아리스타 네트워크, 아주 강력한 강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던 종가상으로 보면은 고가갱신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실적 발표를 할 지베르노바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던 과정에서 추가 강세가 더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 원자론 SMR 중에서도 보면은 탈란 에너지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일단 고가 갱신의 흐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도주군 전반에서 뭔가 강력한 강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금요일날 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구나. 그럼 뭐 마벨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 원전 지베르노바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드웨어 계열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금요일날 시장의 실질적인 강세 섹터는 주도주군 중에서도 하드웨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하드웨어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실히 상대적인 부진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대적 부진을 벗어나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들을 주도주라고, 사실 AI가 아니니까 주도주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도주만큼이나 가장 강렬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 섹터인데, 은행 섹터도 실적 발표 이후에 고가 갱신이 났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가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고가가 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도주군에서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은행주에서 고가 갱신의 흐름이 전개되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수로 보게 되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에서 이런 고가 갱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변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꼭지는 주도주군 전반으로는 조정권 내 상승세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도주 하면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종목들 있죠. 그런 핵심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강세는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도 3%였지만 조정권 내 모습이고, 브로드컴도 강세 3%대였지만 아직까지 고가갱신, 특별한 강세 전환, 이지 수준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빅테크 역시 가장 강하게 아마존, 알파벳, 메타를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시면 아마존도 정체권 내 강세, 알파벳도 결국은 이 정체권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의 강세, 그리고 최근 이제 틱톡 때문에 말이 많은 메타도 결국은 이 정체권 내 흐름, 그 이상을 벗어나는 강세는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빅테크뿐만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보면, 이 정도 반등한 거 보면 1년에 가격 조정은 마무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 정체 레벨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죠. 이 정체 레벨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 이런 것들은 팔란티어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취임식 때 막 만세를 외쳤던 머스크의 테슬라 역시 특별한 강세 전환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 그냥 기존에 있는 정체 흐름 내에서 마무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봤듯이 핵심적인 주도주군이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까지도 특별한 변화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정 조정 레벨 내에서 소폭의 상승 정도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들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조정 레벨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호전만 되게 되면 언제든 롱사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까지도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경기민감주는 반전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세가 전개됐다, 이런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경기민감주도 금요일날 전반적인 상승은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특별한 강세 전환은 사실 은행주를 빼놓고 보면은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V자로 반등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흐름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히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12월 이후에 낙폭이 꽤 크잖아요. 그죠? 낙폭이
꽤 크고 추세적 붕괴 수준도 꽤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단계 빠르게 올라온다고 해봐야 본격적인 추세 회복, 상승 전환 여기까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흐름 내에서 그냥 단기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즉 경기 민감주까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흐름이 금요일 날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은 보면 결국 금요일 날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뭐 S&P 500을 볼까요? 이번에는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하지만 아주 뚜렷한 강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조정 과정, 한 여기까지의 조정 과정이죠. 여기까지의 조정 과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주도주군 내에서 고가갱신하는 종목군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게 금요일 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완전 상승 전환이야 라고 뭔가의 구체적인 시그널이 아주 뚜렷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전환의 개연성이 일정 정도 증가한 형태를 보인 금요일 날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가격 조정을 받았잖아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하게 될 것인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능성이 조금은 증가한 것 같다, 여기까지는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취임에 대한 대표적인 헤드라인이 딱 이건 것 같아요. EV,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민. 요게 이제 트럼프 첫째 날, 트럼프 취임 첫째 날의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민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우선적인 언급이 많았던 포인트인데요. 경제적으로 보아야겠죠. 우린 주식시장 투자자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결국 이 부분은 이제 고용시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의 공급,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 자체가 감소하게 되겠죠. 특히 뭐 건설 이쪽이 제일 크게 나타날 겁니다. 이랬을 때 미국 고용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해지는지, 이제 고용시장이 점점 좀 둔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뜨거워지는지, 이것들을 앞으로 1, 2개월 내에 확인해야 되는 게 이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EV인데요. EV에 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V 맨데이트를 취소하겠다. 근데 사실 미국은 EV 맨데이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그냥 보조금 폐지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 증시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뭐 새롭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특색 있게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관세, 우리 이제 관세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관세보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이 먼저 나왔다라는 점이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세에 관해서는 예상대로 이제 트럼프 뭐 데이 원 지나고 나서 이제 속보로 나온 거 정도로 그냥 예상대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이후에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 이상의 뭐 보편적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고 차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죠. 우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 요거 자체는 뭐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유가 하나죠. 에너지의 생산을 늘려서 미국의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제가 스캇 베센트의 333 정책을 설명을 드리면서 몇 번이고 강조했던 부분이고, 결국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는 그냥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시장에는 충분히 녹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한동안 많이 보여드리다가 안 보여드린, 한 몇 개월째 안 보여드린 주식 중에 하나인데, LNG 수출 설비를 제공하는 시네어 에너지 같은 회사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미 급등을 해 있죠.
네, 이건 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세보다 에너지 비상사태를 먼저 선언했다라는 거는 저는 결국은 트럼프 정부 역시 지금도 써놨는데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보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을 먼저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오늘 밤에 이제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될 건지 아니면 저 혼자 좀 특별하게 그냥 오버해서 생각해 본 건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동향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연준의 월러 의사가 올해 내에 복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요거까지 겹쳐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간 외에서 미국 장기밀 금리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에 장기물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지수 선물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오늘 밤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트럼프 하면 요새는 이제 또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이 거래가 됐었는데 뭐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종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네, 일종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 1호에도 그리고 취임사에도 가상화폐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강세 출발을 했다가 취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한 하락 반전이 나타나는 게 비트코인의 지난 밤에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행정명령 1호에 없었다고? 취임사에 없었다고? 뭐 그게 결국은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관해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게 취소될 건 아니잖아요. 뭐 정책이 그렇게 바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첫날 실패했고 막 이렇게 등락으로 움직이는 건 이런 건 지극히 단기적인 움직임이니까 그냥 철저하게 그러려니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데이 1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은 뭐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 지수는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 장기금리도 약세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달러 지수가 좀 약세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거는 관세와 연관되어서 관세가 1순위로 나오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반증이 뭐냐면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였는데 특히나 이게 지금 위안이거든요. 위안의 강세폭이 가장 컸습니다. 위안의 강세폭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관세가 1순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취임식 때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그냥 보여드리면 미국 그 트럼프 내각이랑 상원의원들이 겁나 열받았대요. 네, 이거 아마 기사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첫 줄에 빅테크의 CEO들 머스크도 있고 베소스도 있고 그다음에 저커버그도 있고 이렇게 사람 얼굴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첫 줄에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들이랑 그다음에 캐비넷 국무위원들이죠. 입이 대빨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약간의 상징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규제 이슈란 말이죠. 근데 규제는 결국 행정부와 연관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증시에는 이런 빅테크의 CEO들이 맨 첫 줄에 앉아 있다라는 거는 증시엔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뭐 앞으로 한 달 정도죠. 원래 미국 대통령은
한 달 동안 막 행정명령을 쫙 하면서 공약에서 발표했던 행정명령을 쫙 발표하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도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뭐 행정명령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걸 뭐 예측을 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거니까 그냥 큰 그림 잡는데 주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사실 주도주군으로 보기는 어렵죠. 예, 종목의 성격상. 그리고 핵심 종목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를 거의 보여드리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가 한동안은 미국 시장에 이제 구독 경제가 미국 시장의 주도주일 때 빅테크의 하나로 분류됐던 기업이고, 그래서 빅테크의 시장 반응,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실적 반응의 가늠자 역할들은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거든요. 넷플릭스 실적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 반응이 좋으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빅테크에 대해서도 주가 반응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내일 넷플릭스 실적 이후에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 점검 포인트라고 하면, 앞서 저는 이렇게 트럼프 취임하고 뭐 이걸 다 빼고 금요일 날 어찌됐던 이전과는 다르게 고가갱신을 하는 주도주군 내 종목들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 전환 개연성 자체가 증가한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점검 포인트는 그게 진짜 현실화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데이원에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는 없었고, 그래서 큰 폭은 아니지만 나스닥 선물도 상승하고 있는 거고, 금리가 지금 장기물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과 빗대면서 자연스럽게 증시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에 제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세 전환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중심이 무언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금요일 흐름까지 보면은 아무래도 하드웨어일 가능성이, 하드웨어가 한 발짝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정말 하드웨어가 중심에 서게 될 것인지 이것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상으로 보면요, 저는 5% 정도의 주식 비중 증대를 우선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확인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데이원에 부정적인 이슈도 없었고, 금요일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입니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갱신의 흐름은 충분히 대응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반도체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5% 정도 증액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 비중은 70에서 75%,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하드웨어가 증액된 US 주도주 중심의 65에서 70 정도,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5 정도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컨셉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잔소리 안 하고 핵심적인 것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서 깔끔하게 좀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저녁 글로벌 투자의 정석은 쉴 예정입니다. 내일도 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시황 말고 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실 만한 영상 제가 만들어서 계속해서 올릴 예정에 있으니까 뭐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레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